네, 바른미래당 제31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내대표가 현재 미국의 국회의장과 함께 방미 중이라서 대행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당과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5.18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고 역사적 불길을 규정한 자유한국당 의원 3인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이념과 정파를 떠나 국가가 규정한 역사적 성격의 민주화 운동이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민의의 정당이자 민주주의 상징인 국회 안에서 그런 파렴치한 마음을 하도록 방조하고 부추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역사를 왜곡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점에 대해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앞장설 것입니다. 해당 의원들은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다면 국민과 역사 앞에서 철저히 사과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어설픈 변명과 표현으로 사태를 더욱 키우지 말고 당사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합니다.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수치이며 대한민국의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과 상식에 맞는 재판과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사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뼈를 깎는 성찰을 해야 하며 철저한 쇄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사법부가 국민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상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와 징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판 청탁 의혹은 제2의 사법농단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심각한 사안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에 엄정하고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것입니다. 5.18 진상위원회의 한국당 추천 후보에 대해서 청와대가 자격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그 자격 요건으로 법조인, 역사 군사 분야 학계 종사자, 법의학 전문가, 사료 전문가, 인권 전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욱, 이동욱 후보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가 없어서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적인 자격 요건이 진상규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임을 인식하고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할 것을 바랍니다. 또한 청와대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의 지연으로 진상규명 활동이 좌초되지 않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자유한국당에 충실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위원 역시 심의 의결에서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대한 추천이 있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을 밝혀 청와대의 이번 임명 거부가 정치적 판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의 정당성을 얻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 노조의 파업으로 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난방이 중단된 지 닷새 만에 노조가 도서관 난방을 재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건물의 기계와 전기 등 시설 관리를 담당해온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자들은 학교 측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 발표 후 벌어진 일부 노동자 해고와 인단협 교섭 불성실을 규탄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처우 개선을 이유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인질로 파업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태입니다. 얼마 전 여당과 정부는 발전소 연료, 환경, 설비, 운전 분야의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서울대 파업에서 보듯이 독점하는 공기업이 파업권을 행사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5, 6개 회사에서 하던 업무를 한 회사가 독점할 경우 노조는 국민을 볼모로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이 뻔합니다. 과거 발전소 정비 업무를 독점했던 한전 KPS도 민간 경쟁 체제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파업이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은 시급히 추진돼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은 사상 최대의 취업난 속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수많은 청년 취업 준비생의 희망을 박탈하는 일임도 숙고해야 합니다. 민생 챙기라는 설 민심에도 일선 놓은 국회가 그렇습니다. 여야 3당 거듭선 정례대표가 설 연휴 이후에 국회에서 두 서너 차례 비공개 회동을 열고 2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들은 야권 유서지만 2월 국회를 끝내고 2월 임시국회를 조율하였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 차이로 합의를 보지까지 못하였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설 민심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언제까지 원내 제1, 2당 정당들의 당비당량에 따른 정쟁으로 호성시효를 하면서 국회 개정 협의를 방치할 것인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지난해 우리 당의 손학규 대표의 단식 농성 결과물로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1월 국회 합의 처리 문제는 언제 그런 합의가 있었느냐는 듯 우리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논의 한 번도 못하고 거대 1, 2당의 눈치만 보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의사일정 안건 처리 약속도 거대 장단의 정쟁에 함몰되어서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믿으라고 한들 무엇을 믿고 신뢰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에는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 말고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법안, 유치원 3법, 미세먼지와 카풀 법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들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여야가 설 연휴 때 싸움질을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겨라는 민심을 확인하고도 당비당량에 사로잡혀서 일손 놓고 있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로 국민들로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집권민주당, 제1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호소합니다. 조선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가 개최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구성되어 있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선거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2월 임시국회 첫 번째 의제로 여야 5당 지난해 연말에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 안건을 올려 채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으로 거침없이 폭등하던 집값은 어느 정도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하지만 곧장 부동산 거래 빙하기에 접어들었고 마침내 이제는 거래 절벽 현상을 맞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달, 지난달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1,876건으로 작년 1월에 비해서 5분의 1도 안 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없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로 인해서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로 이어지는 또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월간 주택 가격 통계를 보면 올해 1월 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개 지역의 아파트 전세값이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책 없이 떨어지는 전세값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새로운 세입자도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깡통 전세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임대차 분쟁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전세 대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한 것이 서민을 잡는 교각사루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대출 규제를 풀어서 정부가 하락시킨 전세금 정부는 임대인이 저금리에 빌려 갚을 수 있도록 하거나, 두 번째는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전세 보증 보험 가입비를 할인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오늘 광주 올림픽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한국당의 황교안 전 총리, 김진태 의원의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지만원 씨 주장에 대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만원의 5.18 역사 왜곡과 폄훼는 이석기 통진당의 폭력혁명 노선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치가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어제 김진태 의원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정도로 이야기한 것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부족합니다. 김진태 의원은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만원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씨가 5.18의 최고 전문가, 최고 사기꾼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라고 지켜 세워졌고, 그 때문에 5.18 조사위원회에 지만원 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지만원 씨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여전히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지만원인지 밝혀야 됩니다. 지만원 씨는 5.18을 북한군 600명이 투입된 도시 게릴라전이라고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어제 발언한 5.18은 민주화 운동과 정면 대립되는 발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만원 씨를 존경하는지 김진태 의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황교안 전 총리도 입장이 불분명합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18은 국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총리 때 5.18 기념식에 가서 5.18 민주화 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의 분수령이라고 극찬을 했던 분입니다. 근데 왜 2년이 지난 지금 입장이 바뀐 것입니까? 황교안 총리께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5.18에 대한 분명한 평가, 지만원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출마 선언을 안 해서 제가 직접 재촉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출마 선언을 할 때 5.18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한국당은 민주주의 정당입니다. 독재 정당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공당의 대표가 되는 사람은 특별법까지 통과된 5.18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한국당 진상조사위원 두 분 거부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원래 자격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한국당은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천한 두 사람도 문제가 큽니다. 민주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중에는 송선태 전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와 이윤정 5월 민주여상회 회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분이 조사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5.18 때 구속된 피해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 관례이자 상식입니다. 그 어느 조사위원회도 그 피해 당사자가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5.18 특별법 제14조 1항에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는 조사위원으로 제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제척의 문구를 민주당에서는 자기랑 관련된 것만 빼면 되지 않느냐 심사할 때, 근데 이번 진상규명위원회는 피해자가 누군지를 구분하는 판단하는 조사위원회가 아닙니다. 이 5.18 사건에 뭐 헬기가 사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조사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조사 전체에 있어서 이 두 분은 제척 사유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 동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대통령도 한국당 두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 추천 두 사람도 분명히 조속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당 두 분은 거부하고 민주당 두 사람은 용인한다면 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그 출범과 동시에 사망선고를 받습니다. 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 의원입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 생을 달리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생전에 불합리한 응급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쳤다고 합니다. 응급구조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소동 대응을 담당하지만 정작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도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의 감독 아래 행해져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환자가 고통에 몸부림쳐도 흔한 진통제 하나 줄 수 없습니다. 윤 센터장을 비롯해서 응급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많은 이들이 환자의 골든타임이 버려지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을 호소해왔습니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응급구조사가 파트너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을 떠나 오롯이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한 고인이 생전에 페이스북에 올려서 남긴 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응급구조 체계 구축이야말로 고 윤한덕 센터장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기림을 명심하고 불합리한 응급구조 체계 개선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cep부대 최태일입니다. 검찰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박병대 조영환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양승태 대법원은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상권 분립을 훼손한 그야말로 사법부의 수치였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왕으로 법 위에 군림하는 그냥 무법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예산을 허위 신청하여 공보관실 운영비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임의로 법원장,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에게 대법원장 격려금으로 지급한 후 이를 공보관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처럼 디지털 예산 회계 시스템의 허위 입력, 지급결의서 수령증, 허위 작성 등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회계 조작 사건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시킨 예산의 불법 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즉시 감사원이 나서서 법원의 회계 감사를 단행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적정 사용 예산은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영교 의원 등이 법원을 견제해야 될 권력으로 재판거래, 재판청탁, 입법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거대 양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회의원 재판청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이동욱, 전태호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당이 추천을 했을 때부터 자격에 논란이 있었고 비판받아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수개월간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고 부적절한 인사를 추천하여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대통령의 요구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를 조속히 재추천하되 편향된 사고 등으로 인해 추천할 인사가 없다면 국민께 사실을 고하고 다른 당의 추천을 받아서라도 추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만약 이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바른미래당은 조속히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제정 등을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